네, 심장이 뛰는 정신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기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오 정신없어. 더 라커룸. 자, 두 번째 날. 이제 신장 개파가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날.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한판숨과 사전 방송으로 기획한 더 라커룸. 자, 화요일은 철저하게 보수 패널의 시각으로 보는 날이라면 오늘 목요일은 철저하게 진보의 심장을 가진 패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진보의 심장을 두 분이 가진지 이제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두 분 먼저 변호사계 유재석 강호동을 맡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계 유재석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뭔지 모르겠으나. 변호사계의 강호동 박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을 처음 봬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건 처음 봬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가. 한판 승부. 예, 제가 사실은 CBS 예전에 나오다가 한참 못 나왔었는데 그러신가요? 너무 반갑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저는 박재영 아나운서 대타로 나왔었어요. 예, 저 휴가 갈 때. 우리 박지현 변호사님도 혹시 제가 휴가 갈 때 대타로 아이고, 언제든지요.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풍부한 자원들을 데리고 또 오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짝꿍이 저희가 기획 초기에는 강유정 의원을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국회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갑자기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바로 의리 있게 와주셨어요. 늘 한가합니다. 불러주시면 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원래 4번 타자 같은 대타로 오늘 나와주셨는데 잘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호흡 걱정 없는데 뭐 CBS에서 같이 하신 건 처음이신 거죠, 그죠? CBS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같이 해요. 다른 데서는 뭐 주로 같이 많이 합니다. 예, CBS도 두 분의 합을 주목을 해서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저 이제 라커룸 컨셉이 편파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이글스의 팬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글스.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예, 하나 이글스 편파 다만 방송. 회색이시. 회색 지대. 예. 우리 박 변호사님도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파 방송이 예전에 야구가 있었어요. 해설을 했던 적도 있어요. 편파 방송 해설도 하셨. 예. 야, 제대로 보셨네. 네. 편파 방송 해설 전문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선수 30명이라도 진짜 야구 전문가.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하고 우리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야구의 저는 문외한. 라커룸이 야구 라커룸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야구를 잘 제가 아는 선수는 선수로 기억하고 있는 김봉현 선수가. 아유, 김봉현은 극동대학 교수입니다. 극동대학 교수님이세요. 김봉현 너무 멀다. 네, 야. 김봉현 선수가 예전에 홈런을 많이 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82년도인데요. 1982년. 그러면은 거의 그 유치원 때 TV 보고 그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구를 본 적이 야구를 안 보신 없습니다. 거네. 야, 김봉현이 대단하시. 언제 사람인데? 뉴스에서 선동열 선수를 많이 봤습니다. 나고야의 선. 야, 네? 그러니까 나고야에서는요. 야. 근데 양절 변호사님이 굉장히 순해 보이시지만 이게 야구 이런 거 안 하시고 격투기, 검도, 펜싱 이런 투기, 네. UFC, 격투기 이런 거 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보는 건 안 좋아하고 제가 하는 건 좋아합니다. 사람 때리고 찌르고 사람 죽이는 때리고 거. 야. 스포츠예요 어디까지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라커룸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시는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진보의 시각으로 오늘 또 영상을 볼 텐데요. 라커룸만의 재미죠. 본격적인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이번 주 모든 TBS의 화제 영상 1위가 될 텐데, 자,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플레이 해주세요. 제가 그거 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갑자기 분위기가 안 논평에서 좋아져요, 여기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갑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그렇게 일본과 국민의힘 쪽을 동맹에 바라보시면서, 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여기 속보에 대한 연설같이.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화제 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지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네.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정신 나간 빼고 예. 일단 저도 네. 육군 소령 출신이니까 육군 군 법무관. 대장이신데 김명주 의원이 제가 근처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미 동맹이 있어요. 그리고 미일이 동맹이 돼 있죠. 그렇다고 한미일 동맹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태국, 대만하고 다 동맹인 거예요. 필리핀하고 동맹이고 다 연결하면 다 동맹이 되기 때문에 동맹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사 동맹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 나라가 침범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실수하더라도 한미일은 아니에요.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이 훈련을 어떻게 뭐 어쩌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예. 동맹이라는 표현은 군인 입장에 봤을 때는 현역 군인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예비역이지만 거슬린다. 거슬린 정도가 아니고요. 되게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진짜 정신 나간 행동이다. 예. 아.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그렇구나. 자위대가 예. 한반도 올 수 있어요. 저 얘기는. 어허. 그러니까 그런 게 내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병주 의원이 저는 김병주 의원이 약간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 화남을 표현한 것 같아요. 군인이라면 저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다. 양 변호사님. 작정을 하고 나오신 건 맞아 보여요. 작정을 그래서 하고 나왔다. 시선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고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래 뭐 편파 방송이니까 편든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기서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뉴스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는요 국민의힘 어느 한 의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SNS에 저렇게 쓴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란 말이 나가버렸어요. 대변인이 말했죠. 예, 그죠?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요,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들이 얼마나 얄미울 정도로 정말 진짜 저도 뭐 작정하고 나쁜 표현을 쓰자면 사악할 정도로 그런 꼼수들을 많이 부려요. 근데 대한민국이 집권 여당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단어 자체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은요. 예. 나중에 이걸 분쟁을 가지고 그렇죠. 국제재판소에 큰일 날수 있어요. 가져가거나 할 때 일본에서는 들고 나올 겁니다. 한국도 일본 인정한 우리 한미일 동맹이다. 우리는 동맹 관계다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의 영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국이라도 외교 관계일 때는 이익이 될 부분에서는 교류하는 거고 그리고 동맹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사실 충격이에요. 그걸 저 정신 나갔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으면요. 뉴스에 나왔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까요? 전 좀 약했다. 약했다. 왜냐하면 더 강하게 했어야 됐다. 침략국이잖아요, 일본은. 우리 침략국이에요. 또 예.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 영토를. 언제든지 전쟁이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맹이라니요. 정신 나간보다 더 강한 거를 써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떤 거 쓰셨을 것 같아요? 아우 욕이 될 것 같아서. 욕을 할 것 하면 안 같아서. 되죠. 알겠습니다. 얼빠진 얼빠진. 비슷한 내용인가? 예,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농동은 예. 농농하니까 또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예. 국민의힘 의원이 예. 그 의원들이 예. 말려든 바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정부 질문이 있고 최상면 특검법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꼬투리 잡아서 특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정신 나간에서 아주 막 삐를 받은.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 나간 거기에서 이래 반응을 함으로써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일 동맹 얘기를 정말 했구나가 오히려 더 주목받는 거거든요. 만약 국민의힘에 머리 좋은 의원이 있었다면 아유 그 반응하지 말자 우리 잘못한 건데 이랬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응해서 잘못한 게 드러났다. 그런 거죠. 문해력 얘기를 가끔 해요. 또 양 변호사님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아니 뭐 예.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다작 작가십니다. 뭐 잘 못 쓰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맥락이라는 거를 많이들 떼고 하나를 떼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떼내서 뭔가 문제 삼기에는 그 전체 맥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 이 일을 다루면서 뉴스를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걸 가지고 일본 문제를 뭐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고 보수 언론들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민감한 주제인 거거든요. 그 민감한 주제를 굳이 뛰어들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김병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신 나가니 무슨 뭐 비하 발언이니 무슨 뭐 장애차별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굳이 또 오는 길에 어학사진까지 뒤져봤잖아요. 거기 보면 뭐 비속어 비하 발언 이런 거 붙잖아요. 네. 아나운서시니까 예. 더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붙습니다. 아. 물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예, 예. 그게 또 비속어로 갈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인간 아니다 그러면 다 그 비속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자꾸 말 꼬투리를 잡다 보면 더 이게 더 희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궁극적 목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최상면 특검법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 끝났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막아야 되는데 대정부 질문할 때 누가 좀 실수해서 꼬투리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잡았는데 아하. 그 내용 자체는 유리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줬는데 그래서 막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또 내가 울면 안 되는 안 타이밍이었어.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이란 말을 굳이 안타까운 꺼낸 거예요. 겁니다. 다른 거 잡았어요. 다른 거. 그 해설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더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아시고 아하. 물었어야죠. 아하, 그렇군요. 너 왜 운이라고 물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데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김병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러면 안타입니까, 홈런입니까, 아웃입니까, 아니면 그 아웃 뭡니까 이게 범타입니까? 저는 이거 한 3루타 정도. 3루타. 어려운 건데 먹혔다. 먹혔어. 왜냐하면 수비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막 한 안타를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단타예요. 정신 나간 했을 때 단타 정도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뭐 범타 뭐 이거 끝날 건데 덥석 물었는데 계속 실수를 하다 보니까 2루를 던졌는데 공이 빠졌어. 네. 3루까지 3루까. 근데 홈런은 아니야 아직까지. 홈런 아니야. 홈까지는 안 갔다. 홈런 아니야. 그런 홈런 하기엔 아깝고 앞지금 3루 정도는 됐다. 그렇구나.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3루타.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 받으려다 떨어뜨린 거? 에러, 실수. 에러, 실수? 정말 야구를 모십니다. 에라. 에라. 격투기만 아십니다. 실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과연 이게 그냥 내야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 내야 공으로 플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털컥 떨어뜨린 거죠. 3루타를 한번 들어봤다. 뭐 2루 3루를 가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고 2루 3루는 알아요. 저. 그래 2루 플라이로 끝날 걸 갖고 플라이 3루를 갖고 준 거예요. 3루를. 놓치고 막 던지고 난리치고 막 날카고. 권성동은 난리치고 일나서 던지면 족족 딴 데로 세이프 나가고 막 하고. 하지만 다 세입된 거예요. 이미 세입돼서 예. 뭐라고 그러면 그러죠? 이제 위에 서 있으니까 위에 그 루상에 이제 3루에 서 있는데 서 있으니까 안 물러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김병주 의원은 3루에 서가지고 골이 딱 들어가면 이제 최고위원 되는 건데 최고위원은 그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건 뭐 그냥 정치적인 어떤 발언인데 수사인지 몰라도 예.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높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근데 초선이잖아. 재선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그거를 의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요럴 때 중요합니다. 최고위원 선거 지금 많이 도전하잖아요. 네.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 좀 적은데 그렇지. 최고위원은 아주 경쟁률이 센데 한 15분 이상 요럴 나온 때마다 것 같아. 3루타 친 사람 눈에 띕니다. 홈런보다 더 눈에 띕니다. 이거 올스타전 때 웬만하면 뭐 안타 치면 전혀 이렇게 이제 3루타는 잘 안 나와요. 3루타 잘 안 나오지. 이게 3자 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못하신 건 아닌데 예. 박 변호사랑은 조금 생각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거 좋아요. 뭐냐면 예. 이거는요. 상대방 실책으로 점수를 얻은 거지 아하. 내가 그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야구 잘하시네. 그래요? 깊이 있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이거를 최고위원을 뽑는 건 우리 편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뭐 잘못 건드린 거냐, 뭐 이걸 가지고 괜히 건드렸다는 말이 그리고 아니면 김병지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 내 편 입장에서는 할 말했는데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오히려 저쪽에는 아픈 얘기지만 이쪽에서는 뭐 그냥 왜 저걸 갖고 있으니까 호들갑 떨지? 공감 가는 게 예. 어차피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우리 팀의 아주 최고의 강타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호쾌한 호타 준적은 아니었거든요. 저쪽이 잘못한 거야. 이쪽이 잘한 게 아니라. 어거지 안타였거든. 에이스는 아니다. 에이스는 아니다. 에이스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것 때문에 아니다. 꼽힐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긴 15명 이상의 또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내가 누가 더 이재명 대표 가깝냐 뭐 이런 내용으로 승부할 수도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눈에 띄어야 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 유인이 됐겠다. 플러스는 되죠. 플러스 유인. 다른 홈런 타자나 다른 타자 나오는 거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까지 또 나중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영상을 판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야, 이것도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자, 영상 주세요. 아우. 해당 특별검사 범죄단에 합의하여 이게 참 특별검사가 김민전 도입된 의원께서 바 있습니다. 예. 야. 헌법재판소 역시
박근혜 근데 정부의 더 재밌는 건 옆에 계신 분 너무 무관심해. 옆에서 너무 깊이 자고 계시는데 여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야, 지금쯤이면 다른 분이 와서 깨웠어요. 국회 그러니까. 지방감정법 제3조에 따라 아, 저것도 우리 김민정 의원 말고 형사소송 최은기 등의 의원인가요? 우려가 있는 예, 증인은 저분도 이제 주무시고 있는 걸. 형사소송법 최수진 의원. 제148조에 예, 따라 최수진 의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저렇게 주무시고 처벌받을 계시면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실 때 보이지 수사 않나요? 중이기 근데? 때문에 충분히 보이죠. 충분히 보이죠. 수사할 수 보입니다. 없다는 그 유상범 의원도 약간 말도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면책 사유가 되지 있거든요. 않는다는 면책 사유가 민주당 되지 의원이 저러고 있어도 않는다는 얄미웠을 그런데 텐데. 자의적 같은 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저게 또 숙면을 취하고 계시네요. 문제가 예. 시작하자마자거든요. 시작하자마자 5분 정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5분 정도는 자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대학교 강의실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강의실도 그렇고 20분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20분 정도. 교수들이 보면 예. 뭐 저도 뭐 강사 같은 거 해보면 예, 예. 정말 어쩔 수 없이 잘 땐 이렇게 막 참다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저거는 그냥 이런 거거든. 이렇게 난 들을 가치가 없다. 너희 강의는. 넌 강의는 너 들을 얘기를 가치가 들을래 듣고 싶은 생각이 아이, 없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보여요. 아, 보이는 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당히 이건 아닌 거예요. 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흉내내는 아니, 거 근데 보기 이게 못하나 억지로 나 저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깨야지. 이거 이래 되는 저 거고. 어떻게 저런 거래? 아,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이거는 너무 좀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이거는 예.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야, 처음부터. 들을 가치가 없다. 우리 편 거지만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24시간 지난 국회 벌써 끝날 건데 예. 최소한 1시간, 2시간 지난 거예요. 5분 지났는데 5분 지났으면 사람인 이상 이 정도 이래 돼야 되거든요. 아, 화들짝 놀래는 거 이런. 그만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했어. 안 된다니까. 그만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예, 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저는 사실 앞서서는 문해력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예. 여기서는 좀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치와 관련된 메시지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감명할 때가 많습니다. 시선에 명확하게 꽂히면요. 아하. 다른 걸 생각을 한 번에 딱 저기서 끝났어. 저기서 사실은 저게 잘못됐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필로버스터 접을게요. 아. 아니,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이제 대기의 버스터고요. 이건 네.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예. 접을게요라고 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 온라인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는 건 저 장면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심으로는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게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위법이라고 유상범 의원도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이런 법률이 통과된 건 우리는 막아야겠다. 그거는 분노에 차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분노에 찬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수 안 없잖아요.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표리부동하는 걸 보여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순간에 딱 끊었어요. 방송에 적어 나가는 순간 야 너 뭐야 추경호도 뭐야 멈춰! 야 들어가 아. 이게 너무 많이 났어요. 충격적인 게 예. 유상범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갔잖아요. 아. 본인은 밑에 쪼매하게 나와요. 아. 네모랗게. 아. 본인은 요만히 나오는데 자는 사람이 이렇게 더 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부터가 잘못된 예. 거거든요. 아하.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이 제도가 왜 있냐 하면 예. 지금하고는 맞지 않지만 옛날에 아주 다수당의 어떤 그 입법을 이렇게 막 진행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언론이 많지 않고 그렇죠. 그걸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DJ가 아마 4시간 했다는 우리 기억하고 또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 기억할 겁니다. 아, 그때 7시간 막 김광진 의원, 이종걸 의원, 뭐 유니스 의원까지 뭐 예. 많았었어요. 맞죠. 그런 분들이 할 때는 뭐 그게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 약간 그 비장함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비장하려고 한 5분 만에 이게 입이 팍 벌어졌기 때문에 자는 게 비장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 변호사님 말대로 필리버스터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버려요. 그죠?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저 당의 어떤 당직자. 지도자 아니면 제가 유상범 의원이었다면 지도부. 그만 치웁시다. 추경호 대표 자라 다 자라 치워봅시다. 이랬어야 돼요. 잡시다 그냥 가자. 이랬었어야 돼요. 그게 차라리 화끈하네 이래 되거든요. 그 세상에. 그리고 어차피 24시간 후에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제가 유상범 의원이었다면 국회 살아 있네. 자라 다 자라. 그러고 차아봐야 돼. 그게 차라리 나아요. 화끈하네. 국민의힘 뭐좀 화끈하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라커룸 너무 시끄럽다. 아쉽습니다. 라커룸 취재 너무 맞아. 저는 좀 아쉽습니다. 또 밖에서 제작진이 너무 행복하고 왜 있어요. 웃지? 왜 웃지? 야, 너무 저는 아쉬워서, 행복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 더 잘할 수.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법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인 것이고 그렇죠. 잘못된 것이고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주장이 과하다,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이 또 저렇게 또 주무시는 분들이 계속 희화화되고 이게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내심으로는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국민들이 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원 20대 그 젊은이가 정말 무고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보수니 진보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만 늘어지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여론도 우리 다 국회의원분들 다 그냥 전광판 스코어 보듯이 다 여론조사 결과 보는데 한 번도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거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빠져서 주무신 게 아닌가. 에이, 참 이렇게 셔야지 이게 야야야야야인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가는 아, 거예요. 예, 또 그렇습니다. 김민정은 제가 잘 알거든요. 아.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러게. 예. 어이구. 근데 김민정 의원과 이제 그 최 의원 최수진. 최수진 네. 의원이 너무 피곤했다, 부끄럽다, 민망하다면 사과를 했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 만에 자요 그렇다고? 예, 아예 에이, 그래도 이제 사과했으니까. 예. 그래도 이게 영상이 또 남으니까 이게 또 저는 저분도 그게 또 평생 많이- 갈 것 같아요 저거. 아, 저거는요 요즘에 그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현상 우리 디지털 현상 중에 하나가 아. 무슨 밈. 말만 나오면 밈. 앞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순간에 나와요. 국민들 머릿속에 저게 나오고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저게 팍 뜰 겁니다. 아마 김민정 의원은 아. 지금 이렇거든요. 어. 자다가 입 벌리고 자다가 깨서 바로 자기 이름을 검색합니다. 아 맞아요. 김민전 이렇게. 맞아요. 그것도 찍혔어요. 사실. 요게 다 통째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필리버스만 뜨면 이제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필리버스의 대표적 주자가 될 겁니다. 그렇구나. 네. 이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어떤 카드로 내기도 좀 민망한 그렇죠. 상황이 될 그러면 거네요. 일단 저 얼굴부터 저 모습부터 나올 나온다고 텐데. 봐야죠. 저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김민정 의원 네. 갑자기 나오는 거죠. 예. 연관 검색어 그래. 필로버스터 이렇게 뜨는 거죠. 필로버스터. 김민전 뭐 이렇게 뜨는 거죠. 필로버스터 언론에서 처음 이번에는 말씀한 건 자는가 안 양재 자는가? 이번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인가? 제대로 된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국회에 침대 하나 놔드려야겠네. 네. 뭐 이런 광고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안타까워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박 변호사님이 정말 안타까우시죠. 전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거 좀 화나실 때 안타까울 때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다. 방송을 안타까워요. 많이 보신 분은 알아요. 안타깝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주기가 7월 19일이기 때문에 이 감안을 해서 재의결 표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사실 예. 이미 대통령실에서 운영이 나와가지고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정시석 실장이 야 이거는 실체가 없는 의혹인 거고 최상병 외압과 관련한 부분은 항명은 명확하다라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마저도 이렇게 예단대주는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저렇게 단정짓는 근거가 뭘까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고를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시 또 재의결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흥미로운 일이 또 안 벌어지란 보장이 없잖아요. 네. 위에서 누가 저런 모습 필로버스터로 볼 수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필로버스터. 예, 네.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설령 이게 지금 뭐 공수처에서 하건 뭐 여기서 수사를 하건 간에 국정조사를 해야 예.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열고 증인들을 불러서 거부할 수 없는 증언을 듣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 지금 변수가 7월 19일이 일주기인데 그렇죠. 순직 일주기인데 7월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아하. 한동훈 후보는 특검법 뭐 수정해서 제3자 특검법. 지금 낸다고 했고 예. 한동훈을 또 따르는 의원들이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원희룡한테 어떻게 또 밀어주느냐 한동훈한테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하. 또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동훈 후보가 낸 저 특검법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이제 뭐 한번 예. 얘기해 보자 그런 이렇게 얘기도 얘기하신 적 있고 있죠. 조국 네. 혁신당에서는 우리 그렇죠. 몫에 추석도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고 했기 조 때문에 대표가 마당은 열어준 건데 이게 막 그냥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 아. 한동훈은 진심으로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던진 거예요 본인이. 던졌으면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기분 나쁘거든요. 아, 기분 나쁘죠. 나쁘면 또 소리 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소리 치면 또 나도 기분 나쁘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야 그럼 추진한다 이래 되고 그럼 밑에 따라서 생기는 이제 의원들도 예. 3분의 2 가능성에 이제 그 가능성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게 하시는 지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잠자는 것도 보였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 주무셨던 의원들 중에 또 이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네. 딱 그거예요. 거스를 수 있느냐 없느냐. 윤 대통령을 용산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거스를 수 없다라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도 그 던져놓은 공이 네. 그렇게까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던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그 최상병 특검법 새로 한 거라고 얘기를 쭉 보다 보면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거 당대표 선출 끝나고 23일 넘어서 공수처 수사는 뭐 그때쯤에 완료될 것이고 그래서 바꾼다고 하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조인들의 특성이 뭔가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논리적 결말에 따르면 다른 의원들과 실제 내용은 같지만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뭔가를 꺼냈는데 한 문장이 한 페이지야. 예. 그렇죠. 근데 용산에서 봤었을 때는 다 필요 없고 특검 안 돼. 뭔 소리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동훈 싶어요. 위원장이. 예. 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뭐 김기현 당대표 될 때도 한 4%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고 뭐라 하고. 이 와중에 한동훈 후보를 밀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원희룡을 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동훈이 모른다. 뭔가 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한동훈이 굳게 마음을 먹고 예. 이제 형님 안녕 이럴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나는 특검일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유일한 변수다. 그건 저는 저도 뭐 쉽진 않다 보지만.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렇게 건조하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러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동훈 후보가 화가 날 수 있죠. 제가 왜 저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성대모사 좀 따라해봤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박지훈 버전 한동훈 성대모사 어땠습니까? 저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저 박지훈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저 캐릭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호흡만 따라. 그렇구나. 자, 근데 오늘 자유총연맹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전당대회에 참여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 뒷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카메라에 잡혀있어 사진이. 잡혔는데 대통령 바로 뒤가 원희룡이 아니군요. 나경원 후보가 앉아있네요. 그 다음에 원희룡 저쪽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딱 앉아있고 윤상현 후보는 아마 나경원 후보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만. 자, 저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났습니까? 대통령실 마음은 뭐. 윤상현 의원은 불참했답니다. 야, 그러면 윤상현 원나 의원이 쪽에 가 있네. 원나 쪽에. 원나. 예. 나경원 의원이 자리에 성공하신 겁니다. 선배니까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저럴 경우엔 자리 배치를 스티커를 붙여놓나요? 당연히 의전 서열에 따라서 이게 누구 자리 해놓겠죠. 만들어 놓겠죠. 근데 저거를 막 대통령실에서 했겠죠. 걸요. 대통령실에서 의전 비서관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용산에서 일단 자유총연맹 내일 자리 배치표 일단 줘보세요 하고 딱 보고 이건 이 자리를 말이야. 하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닌가? 근데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 동훈이가 지금 내 뒤에 오른쪽 여기가 괜찮겠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더라도 본인의 뒷자리 정도는 확실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저 자리 배치할 때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뒤로 못 오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버렸거든. 아니 저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신변 보호와도 관련된 부분 경호팀에서도 분명히 그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경원 후보를 원희룡 후보 스스로 호위무사처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호위무사. 저 원래 오른쪽 뒤편이 그 보디가드들이 항상 따르는 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딱 차지하신 거죠. 저 넥타이도 크다고 봐야 돼요. 넥타이 같이 맞춰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넥타이 색깔이 배신자 같거든요.
본인 배신자 지금 프레임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프레임 빠져 있거든요. 자유총연맹 평화의 상징 파란색. 그래도, 나경원 후보도 파란색 입으셨잖아요. 대통령이 빨간색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빨간색이면 자기도 그 빨간색 입고 최소 보라색 입고 와야지. 그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대통령 용산에 오늘 대통령께서는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매십니까? 이렇게 하고 무술하셨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봅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박 변호사가 절묘하게 캐치를 하긴 했네요. 넥타이 저도 넥타이 색깔을 그러네. 보지는 못했는데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저기 에이, 왜 아니야. 평화의 이거는 상징 진짜 파란색이야. 평화의 상징 파란색. 예. 신기하네. 아니 정치인들 저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아, 특히 넥타이. 선거철에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개혁신당 선거철에는-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아니에요. 그냥 입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 이글스 주황색. 예, 이글스, 하나 이글스. 이글스. 하나 이글스에 관련 오늘 여기 올라고 라카룸 올라고 이글스. 앵커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이글스. 하나 이글스. 유현진의 이글스. 유현진. 네. 자,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은 육군 군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양 변호사님 국방부 자문위원이시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자문 하셨으니까. 정권 교체 이후 교체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바로 교체되셨구나. 뭐 좀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두 분 다 군을 잘 아시니까 여기 최상병 특검법 추진 과정이나 이거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너무 관심. 저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저래. 그렇죠. 이래저래 다 근무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뭐 더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처리 과정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부분은 안타까운 거 반드시 맞아요?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이거 해결할 방법은 제가 느끼기엔 특검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아주 지금 잘못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그 좋은 공수처 갖고 수사를 하면 되지 왜 못하냐? 근데 이런 거죠.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이 최상병의 죽음과 또 임정수석 사단장을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요. 대한민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들이 다 그냥 산산이 부서져서 그냥 폭파돼서 날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군이 그랬고요. 군 조직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군 조직의 문제를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와야 되다시피 했고요. 경찰이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군 검찰의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단조차도 원래 기록을 가지고 회수했을 때 냈던 가졌던 의견조차도 지금 현재 외압에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일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안보실이 개입을 하고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출장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 게다가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런 연락들을 세 했던 번이나 이게 이게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라는 거에 총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아니라 어떤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일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상정하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벌어지고 있는 전개 양상이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다르다. 사이즈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저는 처음부터 놀랐던 게 제가 군형법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교수님. 예, 교관을 했었습니다. 교관하는데 참 안 어울리는 걸 많이 안 했어요. 어울리죠. 교재도 제가 쓰고 이러고 이 판사님이었다는 게 정말 제가 군 판사도 하고 근데 군 검사도 주인들이 했었어요. 갑자기 판사님 얼굴 딱 봤는데 강호동 같이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면 굉장히 또 이 법정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집단 항명수괴죄라는 범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단 항명수괴. 그냥 책에서나 쓰는 죄예요. 조문은 있죠. 그렇지만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얘기 때부터 제가 전기가 통하듯이 이거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시작이 집단 항명수괴죄예요. 지금은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누구를 어떤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밝혀내야 됩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심각한 쪽으로 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군 어떤 형법이라는 것이 전시 체제를 가정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집단 항명 수괴라는 건 사실 전쟁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요. 명령 안 받고 막 도망가고 어떤 거냐면요. 그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야 저기 저 침투 하니까 아니 하면서 반대쪽으로 우리 총을 쏘기는 쏘거나. 내가 수괴인 거야. 얘를 쏘자 우리 얘를 쏴 죽이자 이게 집단 항명 수괴죄거든요.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 사형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시에는 이거를 적용할 생각을 다 할까? 집단이면 말 그대로 세 명이긴 하지만 항명했다가 그게 두목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범죄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일단 국회 상황 보면서 특검법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고요. 자, 마지막 비디오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비디오의 주인공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발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엄청 강한 내용이죠.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행위다. 야만의 나락. 탄핵이라는 용어가 강해 보이는데 예. 지금 탄핵은 뭐냐 하면 파면 청구하는 거예요. 파면을 해야 되겠다고 기소를 했던 거예요. 이 검사. 결정은 국회가 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 해야 되고요. 네네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에 6인이 이거 파면해야 되겠구나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3분의 2. 예, 이미 안동환 같은 경우는 잘못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파면을 한 게 아니에요. 파면하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라고 검찰로 치면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했는데 전환일치잖아요. 정확하게는 아직 기소도 안 됐죠.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보자. 조사해보자. 그게 뭐냐면 예. 지금 뭐 일부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원석 총장도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을 좀 바꿔서 검사가 누군가를 수사하려고 할 때 수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나서서 저 검사는 잘못된 사람이고 나를 야만적으로 몰아붙입니다 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딱 입장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해주나요? 왜 검찰 조직은 누군가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도 저렇게 야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검찰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사할 때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하면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그러니까요. 수사 받으면 뭐 억울한 일 없게 해주겠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요 국회에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보고 호서에서 청문회 열어서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증거도 살펴보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파면도 아니고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넘기겠다. 그 많은 과정의 앞 단계에서 야 언론 보도 일부가 있고 일부 증언들을 따지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 탄핵을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우리를 누굴 조사를 하겠다고 야만이야. 그렇죠. 이건 앞뒤가 완전 아니 그럼 검찰 수사를 해서 무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와서 검찰이 야만이라고 얘기를 할 건가요? 못하죠. 이거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국회법에 없는 법에 제도가 따른 아니에요. 제도예요. 국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른 건 4명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뭐 등등 예.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잖아요. 보는 것조차도 법사위에서 예, 법사위에서 그렇죠. 일단. 보겠다고 하니까 야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고 이렇게까지 더 가요? 나가서 이재명 방탄하기 뭔 상관이에요? 이재명 다 기소돼 있고 재판 받는 상황인데 수사를 막는다고요? 수사 다 끝났고요. 재판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어디서 우리를 건드려 건방지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절차하고 어쩌면 국회가 아주 소심하고 법적인 거로 다가오는 건데 거기에서 저렇게 검찰 수장이 이게 저런 반발을 하거나 이런 모습은 상당히 맞지 않고 김건희 여사 무슨 조사한다면서 그거나 해요 그냥 그것도 아직 못하면서 이딴 얘기를 한다는 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두 분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이제 논리 구성이 되는데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압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마도 사법 체계를 흔드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그동안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신뢰하는 분들도 여지껏 예.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을 넘기고 그다음에 그게 유죄로 밝혀져서 그게 또 정의가 구현되는 단계인 부분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을 검찰이 악용했다라고 보였을 때 그러면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수사도 아니죠. 조사조차 못하는 거냐는 거죠.
검찰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끝내버리면 그건 그냥 끝이어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제도가 있고 의심스러우니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원석 총장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해보겠다는 거. 검사를 조사하고 재판해 보겠다는 것만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사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것 자체 그리고 재판의 독립과 검찰을 조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꾸 검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문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의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헌법에 나온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삼부 요인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인이 삼부 요인이에요.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막 섞어서 착시를 자꾸 일으키세요. 저건 잘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공무원이에요. 고시 합격한 게 다예요. 이런 거 말해 죄송하지만 우리도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뭔가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 월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껏 그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수처도 그렇게 반대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냥 단면으로 보면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뽑은 사람들은 정당성이 매우 강합니다. 1차적으로 뽑으면 누굽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당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당성 쇠사슬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뽑으면 대통령 임명하고 쇠사슬은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지는 거거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쇠사슬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바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헌법에 있는 권한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법 체계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이 탄핵 소추 조사의 이제 대상이 된 검사 중 하나인 박상영 검사라는 분이 이제 그 대변 설사예요. 설사. 여기 또 본 방송이 아니니까 설사 정확한 단어.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검사님이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그러면 조사 받아서 반응 그렇게 해야죠. 본인 조사를 받아. 아니요, 억울하시잖아요. 억울하시면 설사 안 했었으면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 민주당도 어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또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무거운 단어니까 좀 뭐랄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무겁게 받아들여질 이유는 우리가 탄핵을 경험해 본 건 박근혜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과거의 정권들에서는 사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검찰이라고 하는 훌륭한 힘을 가진 기관을 권력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이용하기에 바빴지 여기를 어떻게 보면 견제할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같은 경우만 해도 탄핵 당한 다음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다음에 형벌을 받은 건 특검에서 수사를 받은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행정부의 장관이든 차관이거든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환경부 장관이나 외청이니까 그 조세 보훈처장 보훈처장 높은데 말고 장관급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너무 높고 수사를 받는데 관세청장 나와가지고 건방지게 우리 간세부 직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검사는 박 변호사님 아주 텐션이 그냥 한 2시간 더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한 2분 남았고 너무 아쉽네. 박 변호사 들어오기 전에 배고프다더니 저희 입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VR하면 VL 화면이 없어요. 이제 VL 화면이 없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짧게 이제 이렇게 4분 검사 그 탄핵을 위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4분 다 만약에 이제 그게 뭡니까 기각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 역풍 맞는 거 아니에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 그 기간 다 법이 규정이 된 거잖아요. 올리는 거는 국회에서 올리고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9인 중 6인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동환 같은 사람은
글쎄 저게 어떻게 기각될까 정도인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잘못한 거는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재판관도 있었고 예. 그런 예에 비춰봤을 때 네. 그 구성원 헌법재판관 구성원을 비춰봤을 때 아하. 기각될 가능성이 좀 오히려 더 높다. 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 근데 법과 예. 우리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좀 편견 내지는 오해 내지는 잘못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결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가 유죄를 받았고 무혐의를 받았고 무죄를 받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의 우리 사회가 알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관한 선택은 결국에는 국민들이자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해야 겁니다. 되는 사실은. 해야 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게 그럼 만약에 다시 허위 사실로 하겠죠. 했다면 민주당 책임져야죠. 예, 그건 뭐 아하. 법적인 책임도 있고 져야 정치적인 책임도 그 있겠죠. 부분까지. 져야 예. 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자, 더 라커룸. 자, 진보의 심장을 가진 두 분과 함께했던 더 라커룸 두 번째 시간. 오늘 아주 그냥 텐션 높고 아드레날린이 팍팍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두 숟가락 드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빵 먹고 오겠습니다. 오늘 양문사님 활약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화요일은 보수의 시각으로, 목요일은 진보의 시각으로 편파적으로만 한 보는 라커룸. 오늘은 진보의 라커룸으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